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상품명 찍는 방법, 아이템 인어 피하는 방법, 태그는 도대체 뭘 달아야 하는지 제가 직접 4천만원 팔면서 알게 된 상품 등록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뒤섞인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상품 등록 방법 핵심만 딱딱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템 인어 매칭까지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제가 로켓크로스 시작한 지 2달 만에 월 매출 1150만원, 지금은 매출 4천만원 가까이 달성한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우선 상품 등록을 위해 쿠팡 윙 판매자 센터에 접속하셔야겠죠. 접속하신 뒤 왼쪽 탭에 상품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상품 등록 탭이 보이죠?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상단에 있는 복사 등록과 카탈로그 매칭하기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복사 등록은 말 그대로 제가 최근에 등록한 상품을 복사해서 다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 올린 제품에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탈로그 매칭하기 기능은 아이템 인어를 매칭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쿠팡 셀러라면 정말 안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아이템 인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쿠팡은 동일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끼리 묶어서 서로 10원 떼기, 가격 경쟁을 하게 시킵니다. 소비자에게 최저가로 물건을 공급한다는 명목하에 판매자들끼리 치킨 게임을 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매칭하기를 하지 않아도 쿠팡 AI 시스템이 비슷한 제품을 자동으로 매칭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그렇게 됐을 때 해결책까지 알아가실 수 있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저희는 직접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판매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판매자 배송과 로켓크로스가 있습니다. 우선 판매자 배송 먼저 클릭해 줄게요. 아니, 난 로켓크로스 창고에 입고시켜서 판매도 할 건데? 라고 하셔도 판매자 배송만 선택해주세요. 그 이유는 아까 쿠팡 AI 시스템이 비슷한 제품을 자동으로 매칭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럼 온라인 문의를 통해 묶인 상품을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5일에서 8일 정도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판매자 배송만 클릭해서 쭉 등록한 다음 매칭이 안 된 걸 확인하고 로켓크로스 추가를 클릭해주는 거예요. 만약 로켓크로스를 클릭해버리면 제품 삭제가 안 되니까 꼭 판매자 배송만 클릭해서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노출 상품명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우리 제품의 얼굴과도 같은 제품명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면 쿠팡은 5단어 이내로 짓는 게 좋다, 상품명, 소구점, 중요한 키워드, 대형 키워드 순으로 적는 게 좋다, 네이버처럼 빡세게 SEO 최적화까지 해서 지어야 한다 등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쿠팡은 광고 시스템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상품명, 해시태그, 카테고리 없는 것까지 추적해서 제품을 노출시켜줍니다. 즉, 상품명을 짓는데 네이버에 비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상표, 소구점, 중요한 키워드, 카테고리 순으로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토시 상품명을 지어볼까요? 그럼 저의 상표를 저스트라고 가정한다면 저스트, 무봉제, 아이스, 쿨토시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지어주셔도 됩니다. 앞에 상표를 적는 이유는 나중에 상표권을 출원하여 아이템 인어 매칭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 판매하려는 제품을 잘 파는 경쟁자 2-3명의 상품명을 조합해서 만들고 앞에 본인의 상표를 적으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쿠팡 AI는 저희 제품군을 분석해서 여러 노출 상품명으로 제품을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카테고리는 직접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판매하라는 상품을 쿠팡에 검색해보시고 상위 판매자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올려두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쿠팡은 카테고리를 수시로 추가하고 바꾸기 때문에 예전에 등록한 상품의 경우 카테고리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신에 등록한 판매자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옵션을 등록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이템 인어 매칭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만의 옵션을 적는 건데요. 다른 판매자와 구성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개 세트, 6개 세트 등 세트 구성을 다르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묶음 기획을 안 하고 단품만 판매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색상명을 특이하게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은색 반팔티를 판매한다고 예를 들면 색상을 검정색, 블랙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리치 블랙,
쿨블랙, 원블랙 등 색상의 미사여구를 추가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등록하면 올리자마자 아이템이너 매칭으로 묶이는 경우를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상가는 판매가의 2배 정도를 설정해 주신 게 좋은데 요즘에 쿠팡에서 이걸 좀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판매가의 20-30% 정도를 높여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는 14,000원으로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판매자 자동 가격 조정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활성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많이 깎으실 필요 없고 정상가에서 100원 정도 할인된 가격 설정해 주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있는 수량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판매자 상품 코드는 아래에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 옵션 등록까지 끝마치고 아래로 내리면 상품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를 등록하는 칸이 나옵니다. 상품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는 상품 등록 이전에 만들어둔 썸네일과 사진을 등록하면 되는데 상품 대표 이미지는 우리 제품이 노출될 때의 썸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 이미지는 제품을 클릭하고 들어와서 옆으로 이미지를 슬라이드하면 뜨는 사진들입니다. 이 대표 이미지들을 대충 등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쿠팡은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고 이 대표 이미지만 보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꽤 있으니까 디테일이 좋은 제품의 소고점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상세 설명이라는 칸이 나오는데 이미지 등록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미지 추가라는 창이 뜹니다. 이 부분은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추가하는 부분이어서 만들어 두신 상세 페이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거나 왼쪽에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찾으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품의 주요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브랜드는 대표님이 사용하실 상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스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브랜드 없음 혹은 자체 제작을 클릭하시면 아이템 이너로 묶여도 할 말이 없어지니 반드시 상표명을 등록해 주세요. 다음 제조사는 상표명 플러스 협력사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스트 협력사 라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 구성부터 부가세까지 구간은 대표님의 상품을 만든 것들을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기본으로 클릭되어 있는 것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KC 인증과 같이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이다 하시면은 인증 신고대상 혹은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검색어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치면 태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대 20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찮다고 서너 개만 등록하지 마시고 반드시 20개 꽉 채워서 등록하셔야 해요. 여기에 등록된 태그들을 바탕으로 쿠팡 AI가 더 상세하게 고객에게 제 제품을 노출시켜줍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여기에 적어야 하냐? 예를 들면 여름에 사용하는 쿨토시를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쿠팡에서 쿨토시, 팔토시 등의 대형 키워드들을 검색해줍니다. 그럼 아래에 자동 완성되는 단어 10개가 나오죠. 이것들은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토시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연관 검색어입니다. 이걸 그대로 태그에 입력해주세요. 그런데도 20개가 모자라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단어부터 하나씩 클릭해줍니다. 그럼 검색 결과 밑에 또 연관 검색어가 뜨죠. 이것들을 태그에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을 다 적었는데도 20개보다 모자라다? 그럼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줍니다. 똑같이 쿨토시라고 검색해볼게요. 그러면 우측에 연관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쿠팡 검색어만 볼 수 있는 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택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 쿠팡만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쿠팡에서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총 20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마다 개수는 다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태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상품 등록 90%는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검색 필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건 쿠팡 AI 및 고객들이 내 제품의 특성을 인지하고 내 제품을 더 잘 찾기 위해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 AI가 내 제품을 고객에게 알아서 잘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억지로 없는 걸 지어서 선택하지 마시고 내 제품에 없는 기능 혹은 이걸 선택하면 내 제품에 단점이 부각된다 싶은 것들은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내 제품에 맞는 특성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주고 등록해줍니다. 다음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 화면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전체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를 클릭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품명 및 모델명은 아이템 이너 자동 매칭을 피하기 위해 위에서 등록했던 제품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등록해줍니다. 나머지는 상품 선택 페이지 참조 클릭해두겠습니다.
구비 서류의 경우 KC 인증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면 추가해 주셔도 되고, 인증서 혹은 검사 서류를 상세 페이지에 표시해 두셨다거나 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출고지는 기존에 등록해둔 게 있으시다면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판매자 주소록을 클릭하신 뒤 출고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주, 도서상 간 배송 여부는 가능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택배는 계약 택배사가 있다면 그 택배사를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택배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택한 택배사는 육지 배송을 할 땐 다른 택배사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제주, 도서상간 등 지역 배송을 할 땐 이때 등록된 택배사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배송 방법은 일반 배송, 묶음 배송은 창고를 가지고 직접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거면 묶음 배송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도매국 같은 도매처에서 보내거나 3PL 업체를 이용하시죠. 그래서 불가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배송비 종류의 경우 쿠팡은 대부분 무료 배송으로 되어 있고, 택배비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택배비는 판매 가격에 추가해서 등록하시고, 배송비는 무료 배송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출고 소요일을 선택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웬만하면 1일로 선택하시고 당일 출고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상품 지수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고객이 쿠팡에서 내 물건을 발견했을 때 도착 예정일이 내일로 적혀있게 됩니다. 내일 도착하는 것과 내일 모레 도착하는 것은 심리적인 구매 허들이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당일 출고 마감 시간을 선택하는 칸이 나옵니다. 당일 출고 마감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도매처 주문 마감 시간이 1시라면 넉넉하게 1시간 전인 12시, 2시가 마감이라면 1시간 전인 1시에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당일 출고 시간을 12시로 설정해 두었는데 12시 이전에 주문한 제품을 당일 발송하지 못했다? 그럼 판매자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판매자 점수는 2주에 한번 초기화되기 때문에 네이버만큼 빡세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점수가 안 깎이는 게 좋겠죠. 다음 반품 교환지는 대표님이 반품 상품을 받으실 장소 혹은 도매처 3PL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반품이 들어왔을 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상품 등록 과정이 끝났고 판매 요청을 누르시면 상품 등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아이템 위너에 자동 매칭될 수도 있다고 했죠. 위너 매칭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왼쪽에 상품 관리, 상품 조회, 수정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까 등록한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 아래 방향 화살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노출 상품 아이디라는 것이 뜨게 되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내가 등록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잘 나온다? 그럼 아이템 위너에 묶이지 않고 잘 등록된 것이고, 만약 다른 판매자의 엉뚱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나온다? 그럼 쿠팡 AI 시스템이 아이템 위너로 자동 매칭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 왼쪽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고 삭제한 다음 다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품 등록에 대한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봤습니다. 이제 나는 상품 등록은 알겠지만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부업으로 로켓크로스셀러 시작한 지 2달 만에 월 매출 1150만원 찍은 방법 A부터 Z까지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